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같은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면 그 분야의 철학을 가진다 합니다. 언론사 기자 경력이 10년도 아니고 30년 이상이면 세상을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이 최근에 문재인 정권의 비민주적 일방통신 폭정에 맞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조국이가 분명히 지금 현재 물러나기를 원하지만 이분은 지금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금의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조국이가 역할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물러난다고 예측을 합니다. 조국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분을 모시고 한번 그 해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전에 홍영락TV는 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전 MBC 기자 조기양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을 텐데 요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 뭐 온 세상 조국이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이가 어쨌든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국이가 이제 곧 어쩌면 너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니까 물러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네. 오히려 더 강공을 취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예상하는데 조기양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정상인의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해서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100년 대계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을 쉽게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 했습니다. 20년 정권, 50년 정권, 100년 정권을 얘기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정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정권을 주고 안 주고는 국민이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죽기 전까지 내놓을 수 없다. 이건 치매 걸린 노인 환자의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죽을 때까지 정권을 끌어주고 있었던 자기 할아버지도 있었고 또 죽을 때까지 정권을 끌어안고 지멋대로 행세했던 자기 아버지도 있었고 그런데 뭐 김정은 나도 죽을 때까지 정권 놓지 않겠다. 이거는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정권 절대로 못 놔. 이런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도 못했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정신 상태가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에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는데 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을 덜퍼덕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그 장기 계획, 이 장기 집권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이 대안을 조국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어떤 대안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을 내쳐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매우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리해서라도 총장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윤석열 총장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국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랜을 완전히 제껴놓고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데 플랜 B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참 매우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B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조국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이고 우리 조 기자님이 그 예측하시기에 그 다음에 시점 그 사이에 그 시점까지 문재인이가 네. 또 민주당이 네. 또 그 다음에 조국이가 네.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엔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자기가 쥐고 있는 정권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 꿀을 빠는 것처럼 달콤한 이 정권을 그래요. 어떻게 계속 쥐고 있을 것인가, 연장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함몰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조국을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 이렇게 되다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전멸될 수 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국을 내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 목소리가 임계점을 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또 야당과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국을 내린다 이렇게 그럴듯한 포장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법무장관에 앉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연말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이를 그때까지 앉혀놓기도 사실은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화근이 될 텐데 조국이가 그냥 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조국이를 통해서 뭔가 또 강공을 또 아니면 무슨 모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통해서 정치 상황을 뒤바꾸겠다 하는 거는 물 건너가겠습니다. 그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조국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은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86 정치 세력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을 내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핵심 지지층인 386 세력들과도 결별한다는 뜻이죠. 그럼 지지층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386 정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고 진짜 청와대에 갇힌 외로운 정치 낭인이라 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조국 가족의 비리만 안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국 본인과 조국 가족의 비리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386 정치 세력들이 조국과 끈끈한 연결을 유지해 오면서 조국에게 자기들의 정치 자금의 재산 증식을 떠맡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인가요, 그게? 그렇죠. 조국 사모펀드죠.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투자처를 알아보고 네. 이것도 사실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네. 조국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국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한 20명 정도에게 계속 후원을 해왔고 후원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조국 저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후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겠다. 그러면 뭔가 저 사람에게 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사모펀드고 네. 그것이 그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회에서 용납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느냐. 그게 아니고 국책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국책 사업?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이미 이건 국책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 후로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 업체가 스마트 시티 사업 171건을 완전히 싹쓸이 예. 해갔어요. 태양광은 아닌가요? 태양광도 문제죠. 지금 조국 사모펀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끼리 통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 이야기는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차 전지가 뭡니까?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데 이것은 소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전기나 풍력 전기를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해가 비칠 때만 반짝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전기를 모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사실 그 효율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ESS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ESS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고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이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뭡니까? 2차 전지, ESS입니다. 바로 조국의 사모펀드가 노렸던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ESS 생산 공급 사업입니다. 만약에 뜻대로 ESS 생산 공급 사업을 조국의 사모펀드가 독점했다 그러면 그 사업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386 정치 세력들이 조국의 사모펀드에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검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100억 원이 펀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100억 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 결국은 조국과 그 주변에 있는 386 정치 세대들이 내년 총선 또 2020년에 아니라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정치자금 실탄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조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조국이는 일단 간 세대다, 간 인물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거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조국이를 내리는 게 자기가 데미지를 좀 적게 입는 어떤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게 아마 12월 말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거기에서 좀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조국이를 문재인이도 좀 답답할 거예요. 깝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를 이렇게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처음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끌어내리고 완전히 패인 그다음에 적폐 세력으로 자기네들끼리 적폐 세력으로 만드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러니죠. 지금 궁금한 거는 윤석열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게 사실 조국 이후에 윤석열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문재인한테 직접 칼을 안겨넣어서 그렇지
거의 우에서 칼을 겨눈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검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장의 칼끝이 조국을 향하고 있지만 조국의 뒤에 있는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강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안위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조국 관련 수사를 중단하자. 그동안 이 검찰이 좀 수사가 방향이 잘못됐다. 자, 조국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타협한다. 이거는 이 검찰의 명예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본인의 명예도 그렇고 또 국민이 보기에도 이거는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빈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 정계를 대수술을 한다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일개 검사가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검사는 총장 아닙니까?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검찰 장관을 얼마든지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죠. 일본에서도 예전에 그 록히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다나카 수상이 물러나기도 했고,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도 마니폴리테라고 하는 그러한 검사 별명이 마니폴리테,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검사가 나타나서 부패한 총리를 물러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장관 물러나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야당 같은 데서 환호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가 결국은 조국을 잡아줄 것이다. 기대도 하고 희망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뭐 거기까지는 이제 야당에서도 더 기대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여권에서는 문재인부터 여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신에 또 그러면서 일말에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탈리아에서도 그 검사가 뭐 수상도 집어넣고 뭐 대통령도 집어넣고 다 일본도 다나카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했대지만 사실은 윤석열이가 오히려 그래도 문재인한테 임명된 사람이니까 문재인 편을 들어갔고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 정도에 맞춰갖고 조국한테 데미지를 입히고 그 정도 써서 타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조 기자님 입장은 전자라는 거죠. 윤석열이 끝까지 갈 거란 거죠. 이게 워낙 그 환부가 깊다 보니까 중간에서 수술하다 중간에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덮었든지 아니면 끝까지 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총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가지고 총장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네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거라는 건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덮어줄 것을 기대하고 윤석열 총장을 앉혔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사람들의 기대와 동떨어지게 그 사실을 사실대로 까발려야 된다 이렇게 강한 태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장기 집권 계획의 구도가 흐트러진 데 대해서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조국 장관은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강력하게 지금 꼽혀왔던 사람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낙연 현 총리가 예. 지지율이 뭐 2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다음 대통령 주자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호남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이낙연 말고 또 임종석도 있지 않느냐. 임종석도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입장에서는 PK, 호남, 충청권, 수도권, 예, 이 지역의 지지자들만 묶으면 다음 대통령도 자기네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그 후보가 누구냐? 조국이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조국이가 요번에 이제 윤석열이 칼에 날아가면은 네. 윤석열이가 이제 다음 대권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민주당 쪽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 지지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사실 정치 반드시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만이 대통령을 하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일시에 각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예.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군인으로서. 예, 군인이었는데도 예.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통령이 그 야권 대표. 황교안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의 그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예, 지금 대통령 출마해서 거의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 지지율은 기록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일시에 국민의 관심을 받고 윤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판도는 일시에 흐트러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뭐 상대적으로 이게 대단히 천운을 타고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결과는 우리가 조기환 기자께서 예측하신 거대로 뭐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미래 얘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기환 기자께서 기자생활 30년을 걸고 사실은 조국의 운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이의 운명까지 일단은 이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도 보수 우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일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가치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나기 전에 홍영학TV는 이 정권의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기환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